이 글을 쓰는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오늘은 경험과 기록 일기에 관한 노트를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방학 숙제로 일기가 있나요? 요즘은 학생 인권 문제로 일기를 사실 많이 숙제로 내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일기 쓸 기회가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그림 일기도 쓰고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글로 된 일기를 많이 쓰죠. 줄글 일기도 쓰는데 방학 때 쓰는 일기들은 또는 숙제로 쓰는 일기들은 주로 벼락치기로 완성하시나요?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데 벼락치기를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조금 의미 있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일기를 좀 더 의미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노트 옆쪽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페이지를 펼쳐서 날짜 쓰고 제목 쓰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일기에 관한 간단한 필기를 해가면서 일기 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일기를 만약에 쓰기 싫다면, 정말로 쓰기 싫다면 한번 한 단어로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가 12월 땡땡이 날짜는 일단 적겠죠? 날짜 적고 그날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선물 이렇게 한 단어만 써도 일기예요. 또는 그래서 조금 한 단어 더 적고 싶어서 행복 추가해줘도 일기겠죠? 근데 좀 더 기분이 괜찮아서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긴 일기를 시켜나가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쁜 날에는 오히려 너무 즐거웠던 날에 바쁘면 잠깐 이렇게 한 단어만 써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더 써도 괜찮고요. 꼭 그날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길게 써보고 싶은 날이 생겼다. 그러면은 길게 써보면 되겠죠? 일기의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기는 크게 저는 나누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저는 크게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이렇게 중앙에다 두고요. 이쪽에는 생활일기 그리고 한쪽 옆에는 주제일기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일기를 쓴다고 하면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죠. 하루의 일과 중에서 특별했던 사건, 이런 한자도 저는 필기할 때 잘 가끔씩 가운데 가운데 중으로 섞어주거든요. 그런 필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루 일과 중에서 특별했던 사건을 적는 생활일기, 그리고 주제일기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겠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썼던 일기의 일부예요. 어떤 생활일기냐면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땡땡이가 1등이라고 외치며 교실로 들어왔다. 이 이후에도 일단 이 정도만 적어볼게요. 이 이후에도 이날은 저한테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처음 맡았던 제자들을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이런 날은 저는 있었던 일을
그 40분의 1이지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번 해봐요. 아이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기록해보고 행동 하나하나 제가 했던 말들 기록을 하면 참 좋아요.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만으로도 그날 느꼈던 감정까지 다 떠오르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날 있었던 감정을 만약에 슬펐다라고 적는 순간 그날 저는 슬펐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감정을 글로 기록해서 좋을 때가 있지만 내가 다양한 감정을 느낀 날에 어떤 몇 가지 감정만 기록해두면 그 감정이 대표적인 게 되는 게 싫어서 차라리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두고 그날을 읽어보기만 하면 그날의 감정을, 다양한 감정을 저절로 느낄 수 있게 적어두는 편이에요. 이런 생활일기, 객관적인 기록을 해주는 생활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일기는 이제 이것도 제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예시를 드냐면 주제 일기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외모를 관리하고 운동하고 성형을 하지 않고서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 이날 제가 이렇게 주제 얘기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이날 저는 제 생각에 대한 것을 글로 쭉 써내려갔는데 이날은 저희 엄마가 성형수술을 하고 온 날이에요. 뭐 간단한 수술이긴 했어요. 눈주름을 제거하는.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날 일기에는 나는 오늘 너무 슬프다, 엄마 얼굴이 무섭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좀 어린 시절이었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이제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에 대해서. 근데 이날은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실려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읽어보면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내 생각이 자라면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그때는 내가 많이 슬펐다. 이때 일기로는 저는 이제 절대로 평생 성형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막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나중에 성형수술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일기를 하고 싶어진다면 이 일기를 되돌아볼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어떤 나의 어렸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금도 되돌이켜보면 부모님께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요. 지나간 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생활일기, 주제일기 예시를 들어준다 해도 좀 어렵죠? 주제일기는, 생활일기는 하루 있었던 일 중에 특별한 일들을 적는다 치지만 주제일기는 간단하게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얘는 감사일기. 내가 요즘에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피아노든 뭐든 괜찮아요. 학습일기 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써보는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써보는 편지일기. 근데 일기 자체가 약간 미래의 나에게 쓰는 글인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읽어볼 거고 그리고 그때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편지 형식의 일기. 또는 그림으로 써보는 일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아주 많이 나와요. 내가 글을 쓸 주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한번 주제를 검색해보세요.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써봐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써봐도 좋고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주제 일기를 이런 식으로 추천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팁을 한 가지 주려고 해요. 이런 생활일기, 주제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일기 쓰기가 굉장히 그래도 아직까지 어렵다. 그럴 때 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글로 쓸 때 팁. 화면이 흐려지네요.
잠깐만요. 일기를 쓸 때 어떤 팁을 드리냐면 이게 뭐죠? 큰 따옴표죠. 문장 부호를 활용하는 팁을 드려요. 이거는 그날 누군가 했던 인상 깊은 대화, 누구의 진짜 했던 말들, 이런 것들도 직접 일기에 써보고, 이건 작은 따옴표죠. 그리고 그날 내가 했던 생각들, 내 머릿속에 나 혼자 독백했던 말들, 그런 말들도 일기에 함께 써보고, 또는 내가 느꼈다 하고 느꼈던 일들, 느낌표도 문장에 한번 써보고, 그리고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들도 한번 같이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음표, 질문, 의문문도 같이 함께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문장 쓸 수 있을까요? 단어로만 이루어진 거. 다양한 문장의 종류를 활용하는 거예요.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죠, 단어. 등등의 다양한 문장 활용. 그리고 또 어떤 팁이 있냐면 일기를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기. 문단을 나눈다고 하는데 보통 글을 쓸 때 내가 만약에 축구에 대해서 일기를 쓴다. 그러면 전반전과 후반전에 관한 일기를 나누어 써보는 거예요. 전반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후반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나누어 쓰기. 그리고 다양한 형식, 편지라든지 동시, 그리고 줄글 그림 일기, 줄글 등으로 나누어 쓰기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 보기.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이거는 조금 강제성을 띠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쓰고 싶어야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일기를 쓰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한번. 이건 빨리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쓰기 위해서요. 보통 내가 이 글을 쓰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쓰느라고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천천히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오늘은 5분을 써보겠다 하면은 5분 동안은 진짜 일기만 무조건 쓰는 거예요. 절대 빨리 끝낼 수 없게 이런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10분 동안은 오늘은 글만 쓰겠다. 나중에는 15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꽉 채워서 글을 쓰면 또 훌륭한 글이 한 편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일기를 한 편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일기를 한번 직접 적어보도록 할게요. 주제 일기는 그날 내가 적고 싶은 주제를 직접 적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한번 정해드릴게요. 다음번에 오늘 연습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주제로 주제 일기를 적어보세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겨울방학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겨울방학 계획 정하셨나요? 오늘은 저랑 같이 미니 만다라트를 이용해서 겨울방학을 한번 세워보아요.
만다라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칸의 중심에다가 중요한 걸 적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부 작은 옆에 칸들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록해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로선 2개를 그어주세요. 성향에 따라서 자를 이용해도 좋고 뭐 자기 스스로 그냥 적당히 반듯하게 해도 좋고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에는 큰 목표를 적는 거예요. 뭐 공부면 공부, 뭐 가족이면 가족, 건강, 뭐 운동 등등 자기가 겨울방학 때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조금 해보고 싶다 하는 목표를 적어주세요. 저는 무엇을 적을 거냐면 함께 성장하기를 적을 거예요. 여기는 조금 큰 틀 안에서 적어줘야지 나중에 세부사항을 채우기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함께 성장하기를 적어볼 건데 여기서 함께는 누구냐면 저희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 간단한 일러스트 같은 그림들도 그려주면은 더 또 쓰는 재미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주었어요. 첫 번째 칸에는 이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일들을 적어주는데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적어야 되겠죠.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 딸의 첫 사회생활 돕기를 적어보았어요. 엄청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저희 어린 아기 같은 소중한 딸이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가요. 엄마 아빠랑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엄마로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겨울방학 동안 저희 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성장하기를 주제로 정한 것도 있거든요.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역시 딸과 관련된 걸 적고 싶어요. 함께 성장이므로 저희 주제는 딸과 하루 30분 독서하기. 아직까지 엄청 책 읽기를 좋아해요. 나중에도 좋아하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 아주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야의 책을 읽어도 좋아해요. 이야기책도 좋아하고 심지어 제가 읽는 책들도 쉽게 재밌게 막 오버해서 이야기해주면은 꽤 흥미롭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독서를 해나가는 것을 이번 겨울에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루 30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함께 저희 가족 중에서 중요한 남편도 있죠. 이거는 뭐 적어 놓으면은 뭐 이렇게 당연한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걸 글로 한번 적어서 목표로 적어둔다는 것은 그래도 싸울 일을 한번 더 줄이고 갈등이 생길 여지를 줄이고 저희 가족 관계가 발달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과 너무 조금 웃으면서 대화해 나가기. 꼭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의 모습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기를 한번 목표로 잡아보세요. 자, 다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오늘 하루 기록하기라는 걸 목표로 잡아둘 거예요.
저는 원래 일기 쓰고 기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이제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발달시켜 나갈 때가 되었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체화시켜서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기를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원래 매일 쓰지는 못했거든요. 매일매일 짧게라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활동, 유튜브는 너무 자주 올려도 또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1회 업로드하기. 이걸 업로드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굉장히 저한테 지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 구독자 100명을 채우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 다음에 역시 제가 노트 쓰기를 한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더 목표가 있다면 함께 쓰기. 저희 딸과는 거의 아직까지는 그리기에 가깝긴 하지만 함께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쓴 결과를 공유하고 내가 쓴 것을 누군가와 공유할 때 훨씬 더 쓰기 실력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과 또는 저희 부모님, 저희 남편과도 함께 무언가를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한다고 했지만 멈춰있을 때 진정한 성장인 것이 있어요. 멈춰야만이 제가 더 성장하는 길인 거. 바로 뭐냐면 제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몸무게 유지하기. 이것도 저는 또 하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하려면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직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학교 계획 세우기.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직업이 겨울에 어떻게 1년을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한 해를 좀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학교와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므로 올 한 해 나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의 가벼운 만다라트 미니 버전을 완성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지금 같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다면 이 독서라든지 또는 기록하기, 학교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은 만다라트에 집어넣을 만하죠, 같이. 나머지 칸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록해 보세요. 이미 짜여진 스케줄들도 있죠. 이렇게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스케줄들과 생각들을 정리해서 미니 만다라트로 정리하는 주제일기 한번 지금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록으로 만날게요.